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갑은 몇 년 후에 새로운 연인인 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갑과 을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동거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소규모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황지혜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가 유족급여인데요. 오늘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셨는데요. 사망 당시 A씨에게는 같은 집에서 수년째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B씨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A씨와 B씨를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B씨는 A씨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씨는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어떤 경우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과 주관적 혼인 의사를 추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급여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생활을 함께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고 주변 가족들도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 정도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배우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갑은 몇 년 후에 새로운 연인인 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갑과 을은 관계가 깊어지면서 동거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소규모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주변 지인의 제보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할까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는 재혼하게 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혼의 범위에도 사실혼 관계가 포함됩니다. 즉,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물론 그 수급 자격을 상실할 때에도 산재보험법에서는 배우자의 범위 안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갑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선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B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결정으로 결국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사망한 A씨의 부모님들이 B씨에게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지분만큼 유족보상연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B씨는 유족연금을 A씨의 부모님들에게 나눠줘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유족급여는 유족 고유의 권한으로 수급권자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권리인데요. 따라서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을 A씨의 부모님들에게 나누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재해자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B씨는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유족급여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솔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지혜 변호사였습니다.